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됐던 비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많게는 그 제천 배군에 300mm까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잠기기도 했고요. 또 맨홀이 역류하기도 했고요. 단양 어상천에서는 그 어곡천이 범람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과연 이번 그 비 피해 상황은 어떤지 오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이 좀 통제가 되고 침수가 되는 곳도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청주만 하더라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또 무심천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B 보도국의 진기윤 기자 나와 있고요. 또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국가위기관리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호우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우리 지역은 언제 몇 시에 비가 좀 집중이 됐고 비가 내린 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비가 집중된 시간은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 저녁 시간대에 청주와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 10일, 이날 하루 동안에만 청주 상당에 213mm, 또 피해가 집중이 됐었던 청주 복대동에는 212.6mm, 또 청주 우암 지점에는 212.5mm의 장대비가 퍼부었고요. 또 괴산 청천에도 20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청주 복대동, 아까 피해가 컸다고 말씀드린 네. 그 부분에는 10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불과 3시간 동안에 90.8mm의 비가 쏟아졌거든요.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집중된다는, 좁은 지역에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충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충북에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제와 어제 이틀 사이에만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천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혹시 범람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고 또 피해는 없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우선 지난 10일 저녁 비가 집중됐던 네. 그날 저녁 8시 20분을 기해서 청주 무심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청주 흥덕교의 수위가 저녁 8시 50분에 홍수주의보 기준인 4m를 넘어서더니 저녁 9시 20분에는 4.15m까지 차올랐는데요. 네. 네, 괴산군 달천 목도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까지 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는 또 충북 전역 호우특보가 해제됐고 또 오늘 아침 6시 50분을 기해서는 괴산 달천에 홍수 경보도 또 해제가 되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홍수주의보가 뜨게 되면 인근 저지대 주민들의 불안이 특히 클 수밖에 없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저지대 일대에서는 이렇게 비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배수 작업을 사전에 좀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무심천 오가면서 정말 그 물 수위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좀 네.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번 피해 그러니까 이제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 피해 상황은 어떤지 또 이게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많은 피해 신고가 네. 일단 접수가 됐었는데요. 소방에만 어제 오후 4시까지 154건, 또 충북 도청에는 23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접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3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피해 유형별로 좀 보면 주택과 상가 침수 그리고 또 배수 불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비 피해는 이렇게 침수 피해에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행히도 아직 충북 지역에는 큰 인명 피해, 이번 호우로 인한 큰 인명 피해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직 호우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오전까지는 5에서 40mm의 비가 지역에 따라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예보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도 비가 종료된 건 또 아니로군요. 이번 비 피해는 이제 청주 시내에 피해가 꽤 상당했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지금 청주방송이 사직동에 있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피해가 좀 굉장히 네. 많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도로 곳곳에 뭐 나무 쓰러짐, 뭐 아스팔트가 뭐 일어나는 이런 등의 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복대동 거리의 모습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이 이게 지금 비가 굉장히 집중됐던 시간대의 장면이거든요. 이게 네. 주민들이 이 바가지까지 동원을 해서 네. 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얼마나 급했는지 알겠네요.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다음 날 저희 취재진이 이 현장을 가봤던 모습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차서 저렇게 이렇게 많이. 퍼내고 있고 이렇게 네. 상점에서도 이렇게 연신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가게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면 저 도구들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버리는 작업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도내 곳곳에서 이렇게 나무 쓰러짐이나 또 네.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도내에서는 150건 넘는 이런 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상당합니다. 아찔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복대동 일대 그리고 동남지구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이 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이 지역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우선은 뭐 지형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지대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인 지형에 이렇게 빗물이 모여들게 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같은 지형적 특성에다가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이번 비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대동 앞서 언급하신 이 복대동 지역이 지난 2017년 정말 역대급의 비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 청주시는 이 5년 전에 이 굉장히 기록적인 수해 직후에 400여 원을 들여서 이 배수관로의 용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이 수해 예방 사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제 복대동 현장을 찾은 이범석 시장은 이 공사 일부 구간에서 뭐 주민들과의 뭐 어떤 뭐 반대, 뭐 마찰 이런 것들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실상 2020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또 완공 시기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뭐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양수기나 뭐 포크레인 등 이런 중장비를 대기시키는 것 외에는 뭐 뾰족한 대비책은 뭐 딱히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성남천으로 이게 직접 빗물을 대보내는 이 화수관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청주시는 이 공사가 뭐 내년 상반기에나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뭐 완공 예정인 거지 아직까지 또 완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또 하지만 이 같은 또 이 배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같은 비 피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금 복대동 지역이 네, 저녁 네, 6시부터 네. 9시까지 3시간 동안 네. 이 비가 집중됐을 때 90mm가 쏟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의 상황이 그 3시간 동안의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 이후에? 그쵸. 이제 3시간 동안에 비가 집중이 됐고 네. 이제 얼마나 그 많이 상황이 내렸으면요. 네. 그런데 2017년에는 비가 네. 더 많이 내렸습니다. 네. 이때는 시간당 90mm가 퍼부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017년 당시에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침수가 됐던 모습이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죠. 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차수벽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뭐 이제 지하철장의 침수 피해를 막았다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나마 이 지역의 고질적인 배수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비가 이렇게 그때보다 적게 내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침수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만약 많이 내리면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이보다 덜 내려도 이런 상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빨리 지자체의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위기관리 네, 지금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은 교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충청북도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네. 흥덕구 복대동의 아파트 주차장, 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그런 부분하고
또 상당구 용암동이라든지 서원구 수곡동 이런 일대에 그 물이 잠긴 걸로 이제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한번 침수 경험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의 경우는요. 다음 폭우에도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일단 한번 침수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아리형이나 웅덩이형처럼 저지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배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이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네. 이 상습 침수 구역은 대규모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피해도 그렇지만 수도권 피해도 정말 상당했거든요. 예. 네. 왜 이렇게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고 계세요?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로 이제 들어서면서 네네. 과거와는 다른 강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3, 4년 전부터 이 글로벌 리더들이 이건 기후 변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명명을 위기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다라고 이제 봤는데 네. 그렇게 이제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수도권에 내린 폭우가 하루에 300mm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네. 우리 지역의 경우도 200mm가 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도 8월 말에 그 태풍 루사가 왔을 때의 강릉 지역에 내린 일강우량이요. 하루에 870mm가 넘었습니다. 이야. 800mm. 870mm. 엄청나게 내렸네요. 네. 예. 네. 그 당시만 해도 대관령 동쪽에 내렸는데 만약에 이게 대관령 서쪽에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 건가? 소양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굉장히 참혹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향후에는 이제 일 강우량 1000mm가 넘는 그 슈퍼 태풍이나 슈퍼 재난이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촌 사회의 한 일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네.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게 기후 위기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와닿는데요. 자, 진규인 기자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충주댐, 괴산댐이 수문을 열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방류를 좀 더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가 종료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충북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전인 지난주에 이제 충북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되면서 네. 충주댐이 2년 만에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초당 1,500톤을 방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9일 강수량이 점차 늘기 시작하면서 초당 2,0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청주와 함께 괴산 지역에도 비가 집중이 됐죠. 또 괴산댐도 2년 만에 수문 방류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초당 1,600톤까지 방류를 하다가 지금은 550톤 정도로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호우 때 댐 방류를 하는 이유는 수위 조절에 있는데 2017년 뭐 기록적인 폭우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2020년도 2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폭우 피해가. 근데 당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영동이랑 목천 등 남부 지역에는 이게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 금강상류에 있는 용담댐을 방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홍수기 제한 수위를 이제 굉장히 간당간당해지는, 그러니까 호우 예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물을 빼놓지 않았던 상황에서 네. 이게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니까 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하면서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네. 집중이 됐던 상황이 뭐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실 댐 방류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거든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지금은 조금 잦아든 상태이지만 또 그리고 또 이제 괴산 목도
지점까지도 또 이제 홍수 경보도 해제가 됐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비 예보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댐 하류에서는 뭐 공사 중인 교각을 좀 미리 치워준다거나 네, 또 네. 이게 이 댐 방류, 댐 하류 지역에는 뭐 갑작스럽게 물이 또 불어날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홍수주의보나 경보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면서 야영이나 뭐 불필요한 뭐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서 또 우리 그 시민들의 대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피해 상황 공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빗물을 직접 퍼서 나르기는 그런 합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예전과는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네. 자율에 의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 재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우리 청주 시민들이 직접 모래주머니를 쌓고 또 차수벽을 설치하고 또 빗물을 퍼서 침수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에 충실한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주시에서도 그 예전에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 자율에 의한 재난 관리를 실천하는 이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집중호우 또 국지성 호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한 대피입니다. 네. 네. 물건을 이제 지키려고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 그 침수의 경우는 이게 도시 재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넓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지 산간 계곡 지역 이런 데서는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특히 그 공사장 주변 또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주변 이런 데서는 휩쓸림이라든지 감전의 위험도 크고요. 특히 그 아까와 같이 그 물 퍼내기 작업을 직접 하신 경우에는 네. 반드시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네,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시와 시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안전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재난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주민 자율에 의한 이런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노력들을 이끌어내고 또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되는 오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크고 작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고요. 또 물이 빠지면서 이제 피해 복구도 빠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